안녕하세요. 서울경제 한국 10대 골프장 선정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경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 골프 인사이트의 이경철 박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라운드를 하다 보면 도대체 이 홀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쉬울까? 그런 궁금증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그 대답을 직접 해주실 분이 오늘 이렇게 방문을 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코스의 설계를 직접 맡으면서 진두지휘하셨던 그 피나클 골프 디자인의 김병국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피나클 골프 디자인을 맡고 있는 김병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 한국 10대 골프장 선정위원회도 사실은 그 김병국 위원께서 들어와 계시는데 설계가의 입장과 우리가 또 골프장을 평가하러 다니는 평가단의 입장으로서의 약간 좀 상충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 본인이 코스도 설계됐고 남이 코스를 설계하는 데에 가서 내가 플레이한다 이랬을 때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플레이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일단은 이제 제가 설계를 한 골프장을 다니게 되는 거는 굉장히 이제 긴장이 많이 됩니다. 항상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은 늘 이제 아쉬운 게 이제 많이 남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시공에서 이제 좀 더 이렇게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사비라든지 또 뭐 인허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게 된 경우들도 있고 하는데 다른 이제 타 설계자들이 이제 설계했던 골프장을 다니다 보면 벤치마킹도 되고 또 그리고 내가 설계를 할 때는 요렇게는 안 해야 되겠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합니다. 내가 18홀을 설계한다 그랬을 때는 아마추어 입장에서의 설계를 하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국제적인 그런 흐름에 맞는 그런 상태에서의 설계가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는 이제 그 토너먼트 코스를 염두해서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프로도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반 아마추어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설계라는 거는 축적된 도면에서 이제 설계를 하는 거고 현장은 이제 1대1 스케일이기 때문에 설계에서 다 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감리를 가서 미스난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현장에서 체크를 하고 다시 도면을 고쳐서 계속 이제 디벨롭해 나가야 이제 완성된 골프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은 사범대 미술교육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골프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인골프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초창기 90년도 초창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이제 골프장 설계 회사였죠. 거기에서 이제 설계 쪽 분야에 미대 출신들을 일단은 뽑았고 왜 미대생을 뽑았냐라고 저도 이제 의아해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원래는 그 당시에만 해도 토목 전공했던 분들이 설계를 많이 하셨거든요. 토목 전공하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홀 디자인에 대해 가지고 좀 이쁘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인골프 창립을 하신 인상하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따님분이 이제 그 미대 교수였는데 그분 추천으로 이제 그 제자들을 한두 명씩 그 취업을 시켜서 가르쳐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좋은 그림이 디자인적으로 좋은 그림이 나와서. 토목 쪽하고 설계하고는 좀, 그건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하셨군요. 지금은 이제 조경 출신들이 설계 쪽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설계라든가 모든 게 디지털화가 돼 있고 더 완벽하다고 추구할 수 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왜 아직도 아날로그 스타일로 손으로 드로잉을 하시는지 어떤 본인의 특징이 있나요? 기본 설계라고 우리가 흔히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직까지 AI를 이용한다든지 그런까지는 이제 발전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대부분 다 지금 모든 설계자들이 손으로 현재 다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다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디지털화 시키는 거는 이제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손으로 드로잉을 해가지고 처음에 초안을 만들지만 그 이후에는 그 디지털 할 수 있는 거기에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군요. 또 우리나라는 또 산악지대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해외 같은 경우는 플랫한 골프장도 많고 굉장히 골프장 만드는 데가 우리나라만이 특별한 어떤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평지하고 산악지역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평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설계는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평지는. 예, 평지는. 네. 산악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이제 법규 같은 것도 지켜야 되고. 아, 법규. 예, 그리고 이제 홀 간의 이제 높이도 이제 다 다르게 만들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인 홀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지형에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홀들도 또 변수들이 이제 많거든요, 산악지는. 그래서 정말 재밌는 코스들이 많이 나와요. 평지하고 산악지 골프장에 또 그 천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제 업다운 높이가 이제 많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통 평지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업다운 홀이 거의 5m 미만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아, 평지. 예, 평지는. 예. 그래서 평지 골프장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제 티박스를 살짝 올려줍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랜딩존을 좀 잘 보이게. 그래서 티박스는 좀 올려주고 랜딩존은 낮추고 다시 이제 그린을 약간 올려주는. 그래서 이제 평지 골프장은 그린 자체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그 엘리베이터 그린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형상이고요. 산악지 골프장은 이제 그 산이 갖고 있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제 소화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오르막이냐 내리막이냐 평지냐 그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이제 생기는 거죠. 아, 그래서 매홀 그런 게 반복적으로 네네, 생기니까 반복적으로, 예. 거기에 또 부합돼서 난이도가 또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자동적으로도 만들어져. 그러니까 골프는 사실은 이제 이게 창이라 그러면 설계자는 이제 방패거든요. 다양한 공략을 통해 가지고 그린을 정복할 수 있게끔 설계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패라고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아마추어의 입장에서는 설계가 혹시 우리 골탕을 먹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일부러 그러면 약간의 그런 코스가 너무 쉽게 안 보이고 평이하게 안 보이게 하기 네네네. 위해서 약간 네네. 그런 트릭도 네네네. 있군요. 네네. 그린 주변에 집중적으로 어떤 해저들 벙커나 이제 연못, 워터 해저들을 이제 배치를 하고 그린에 이제 난이도를 줍니다. 단을 만든다든지 이제 그린 슬로프를 조금 더 세게 한다든지 그래서 쉽게 이제 조금 이제 정복하기가 어렵게 설계 가장 큰 이제 전제는 이제 일단은 무조건 안전성이지만 그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샷밸류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홀 간의 거리도 다 달라야지 이제 이게 샷밸류가 사는 거고 또 그다음에 그린 주변에 이제 모양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샷밸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린 스피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에 갔을 때 그린 스피드가 그 골프장의 하나의 얼굴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조경이나 너무 코스는 이쁜데 그린 스피드가 너무 안 나고 너무 사실은 좀 평이함도 재미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우리 김병국 요번에 위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설계를 해서 시공한 골프장들 오너분들한테 이제 요청을 드리는 게 최소 2.7은 평소는 돼야 된다. 최소 2.7 이상은 돼야 된다.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김병국 위원께서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아하는 파3가 있습니까? 본인이 설계한 것들 중에서. 저는 마에스트로 이제 7번 홀 마에스트로 파3. 7번 파3? 예, 폭포 떨어지는 그 홀 좋아하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네. 거기의 특징은 뭔가요? 클럽하우스 밑에 이제 그린이 있는데 네. 그린 바로 앞에 이제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네네네, 있어요. 물을 타고 이렇게 폭포가 네. 떨어지고 그 밑에 조경도 좀 잘 해놓고 그게 이제 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한 140 정도 이제 내외인데 네. 그 이제 착시가 많습니다. 물 때문에. 그린을 공략할 예, 때. 예, 거리에 대한 착시가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닐 때마다 그 계속 채를 한번 바꿔봤는데 그때마다 이제 계속 이 거리에 대한 착시들이 좀 오더라고요. 아, 본인이 설계하고도 착시가 생겼다? 저희 선수들과 그 골퍼들의 입장이 아닌 설계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해외에 있는 골프장 중에서 가장 본인이 좋아하는 골프장은 혹시 어디에 있는 어느 골프장인가요? 중국의 그 하이난에 더둔스라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지금 돌아가신 톤 와이스콥이 설계를 한 건데 네. 제가 그 골프장 견학을 가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이제 골프장 이름은 둔수인데 사실은 그 둔수 같지 않은 그냥 세미 둔수 같은 그런 코스거든요. 세미 둔수. 예. 네. 그래서 36홀 코스인데 저는 이제 그 주위에 그 뭐 지인분들한테 만약에 중국 하이난에 갈 일이 있으면 더 둔수도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김병국 위원이
골프를 설계가의 입장이죠. 사실은 제가 프로의 입장인데 김병욱 위원을 사실은 제가 골프 치는 거 봤더니 이거는 손을 좀 많이 대야 되는 건지 제가 특별하게 원포인트 레슨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원포인트 레슨을 제가 진행할 테니 혹시 참고가 되면 다행이고요. 제가 레슨하는 것도 한번 진행하는 거를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장 안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아이언샷은 그래도 웬만큼 치는 것 같은데 제일 늘 고민이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죠. 네. 드라이버가 거리도 안 가고 방향도 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레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버를 한번 김병욱 위원이 여기다가 필드다 생각하고 한번 쳐보시죠. 네. 도대체 지금 필드에서랑 똑같은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추어와 화이트에서 우리 김병욱 위원은 화이트에서가 아니라 시니어 티에 쳐야 돼요. 지금 뭐 160밖에 안 가면 이거는 말이 심각한 거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김병욱 위원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골프라는 거는 공을 맞추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사실 영어로 얘기했을 때 골프 스윙은 뭘까요? 골프 스윙은 그냥 휘두르다인데 휘둘러지지가 않고 맞추려고 하는 게 강해요. 사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공을 던질 때는 이렇게 딴 사람하고 저랑 같이 공돌이 한다 그랬을 때 거기 계셔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던지면 받으세요. 네. 저 던져보세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목표를 위해서 던지는 네. 개념이잖아요. 요거는 어프로치의 개념이고요. 우리가 던진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 손 잡는 거라든가 궤도가 바뀌어요. 네네. 바뀐 상태에서 휘두르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체중 이동과 같이 해서 확 해서 멀리 던지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잡는 거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이거가 멀리 가나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멀리 안 가거든요. 그래서 휘두르다라는 표현과 어프로치는 내가 목표로 하는 지점에 가까이 다가가다. 내가 공을 내가 원하는 핀에다 가까이 붙인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거리가 필요 없이 스윙이 필요 없이 그거는 어프로치 개념으로 갖다 민다든가 어떻게 하프 스윙을 한다든가 해서 스윙의 크기를 조절해서 공을 쳐서 내가 원하는 가까이 있는 데에 갖다 붙인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네. 그래서 두 개 개념이 다른 목표입니다. 아까처럼 친다 그러면 공을 칠 때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친 상태에서 김병욱 위원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공을 맞추기에 급급하면 이렇게 밀어 때리는 스윙이 되거든요. 밀어 때린다라는 건 어프로치 개념처럼 헤드의 움직임이 없이 공이 움직이지 않는 데에서 헤드의 움직임이 없이 밀어치기 때문에 공 자체는 슬라이스도 되고 휘둘러지는 동작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간 상태에서 이렇게 휘둘러 버리는 거와 이렇게 간 상태에서 이렇게 맞히는 동작하고는 헤드 스피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윙은 휘두르다예요. 그래서 휘두르다는 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휘두르는 거는 정확성은 떨어지는 대신 그 대신 거리는 많이 갑니다. 어프로치는 휘두르지 않기 때문에 거리는 많이 안 가는 대신 정확성은 좋아집니다. 이 두 개가 우리는 다 같이 맞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연습량이 필요한 부분은 타이밍을 맞춰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량이 필요한 거고요. 일단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골프에서 스윙은 야구로 말하면 홈런 스윙, 풀샷 하는 거하고 같고요. 풀샷은 휘두르는 거예요. 막 휘두른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서 공만 보고 이렇게 휘둘러 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거를 하고 맞힐까? 요 헤드가 스퀘어 헤드에서 헤드 페이스에 맞춰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다는 소리죠. 보세요.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제가 김병욱 회원 얼굴 볼게요. 그냥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휘둘러 버리잖아요. 이렇게 휘둘러 주시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공만 보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휘둘러 버리면 공은 내가 원하는 목표와 거리가 충분히 날 수가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연습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있는 상태에서 왼손 놓고 오른손을 밑에다 놓고 이만큼 간격을 둘게요. 이만큼 간격 두고 연습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휘둘러요. 휙! 더 세게. 휙! 자, 이랬을 때 느낌이 오른손과 왼손이 앞에 가면서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나요? 돌아갑니다. 그게 풀샷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헤드의 모양 자체는 로테이션이 이렇게 돌아가는 동작이 되면 헤드도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공 칠 때는 헤드는 이렇게 스퀘어를 맞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밀어치는 거랑 같아요. 이 상태에서 풀샷 다시 한번 해볼게요. 풀샷 쭉 풀샷 돌아가죠. 네. 손이 돌아가죠. 네네. 손이 돌아간다는 거는 헤드도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그죠? 정상적인 잡아보세요. 그 상태에서 풀샷 한번 해볼게요. 풀샷 휘돌아지죠. 네. 돌아가죠. 자, 그럼 스윙을 하면서 지금 풀샷 했을 때는 공에 맞추는 부분, 임팩트 순간 자체를 생각 안 했어요. 네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공을 보고 있을 때도 똑같아요. 공만 보고 있으면 되고 머릿속에서는 그냥 휘두르면 되는데 이 헤드 페이스 자체를 공에다 맞추려고 하는 순간 스탑이 돼서 공의 헤드의 움직임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밀어치는 어프로치의 개념으로 바뀌게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풀샷 돌려요. 스윙. 그렇죠. 휘둘러 버리세요. 야구처럼 스윙. 굿. 한 번 더.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윙이라는 거와 맞추는 어프로치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쭉 갔다가 그냥 휘둘러 버려요. 다시 공 보고 다시 한 번 더. 공만 보고 칠 때 공을 보고 있는데 그냥 휘둘러 버리면 돼요. 만약에 헤드를 이렇게 놓고 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맞아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헤드 페이스 기억한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한다 그러면 치는 순간에 이렇게 몸을 열어야 된다는 생각 또 컨트롤하게 되거든요. 그죠? 그냥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헤드의 모양 페이스 자체는 기억하지 마세요. 왜? 어드레스 때 벌써 결정 났어요. 그리고 공만 끝까지 보고 휘둘러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Ready. 스윙. 굿. 어때요? 거리가 지금 와. 아까랑 지금 차이에서 40m 이상 차이 났어요. 그죠? 네네네.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냥 공만 보고 있으세요. 헤드 페이스 기억하지 마세요. 쭉 갔다가 굿. 자, 어떠세요? 너무 간단하죠? 야, 거리는 아까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죠? 근데 프로님 제가 네. 요즘 이제 고민이 네. 이 채가 과연 나한테 맞는 채인지 그러면 또 뭐 피팅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더 좋은 다른 이제 새로운 골프 채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김명국 위원은 첫 번째가 몸에 대한 PT 연습을 전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에 대한 일관성을 따지기도 어렵고 사실은 그래요. 근데 그래도 김명국 위원이 연습을 안 한 상태에서 그나마 효과를 낼 수 있는 관용성도 좋고 거리도 날 수 있는 그런 골프채가 있는데 슬라이스를 좀 잡아주는 골프채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잖아도 제가 오늘 갖고 왔는데 아, 네네. 요번에 브리지스톤에서 전 세계의 우리나라 사람들만 위한 골프채가 개발이 됐어요. 오. 사실은 기존에 있던 골프채들 타사들은 카본 헤드하고 티타늄하고 섞여서 나오는 것들도 많고 그다음에 카본 헤드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공 치는 순간에 공에 대한 스핀량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완한 사실 이 브리지스톤 하면은 그럼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브리지스톤 그 전체의 그룹을 보면 타이어 회사잖아요. 네네네. 타이어 회사는 그 스포츠카부터 해서 굉장히 그 예민하고 안전성과 스피드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거든요. 사실은 다른 용품사는 골프채가 그냥 골프채 용품만 집중적으로 나온 거지만 사실은 그 브리지스톤이라는 회사는 그 전체 그룹에서 골프 파트가 상당히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골프 하는 사람들은 브리지스톤이 골프 채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전체 타이어뿐이 아니라 거기에서의 브리지스톤 골프는 아주 작은 하나의 파트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네. 모든 기술을 응집해서 나온 채가 요번에 나왔는데 오늘은 제가 갖고 온 게 BX2입니다. 사실 BX1도 있고 BX2가 있는데 이 특징은 뭐냐면 BX라고 하는 이 제품에서 카본 헤드와 티타늄과 모든 걸 섞어서 나오거나 아니면 카본 헤드 쪽으로 많이 갔는데 요번에 나온 이 제품은 티타늄만 순수 100%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골프채입니다. 예. 근데 BX1은
관용성이 상당히 좋으면서 스핀량이 적고 그 다음에 날아가는 그 각도가 굉장히 약간 좀 중정도 되는 그거는 내가 샷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BX1을 쓰게 되고요. 오늘은 그 김병국 위원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거든요. 그래서 슬라이스 방지 그 다음에 관용성도 좋아야 되고 어느 정도의 탄도도 좋아야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티타늄의 100%인 이 채,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이 헤드 면 자체 있죠? 네네. 여기에 홈이 있잖아요. 네네. 이 홈을 레이저로 해가지고 스핀량이 많으면 많이 뜨면서 공에 스핀이 많이 걸리면 비거리가 향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거리를 줄일 수 있는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제품으로 만들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네네. 티타늄 나온 거의 헤드는 아마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골퍼들,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골퍼들이 상당히 전 세계에서 잘 치는 골퍼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만을 위한 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채는 슬라이스가 일단 기본적으로 안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핀량도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거리도 늘게 되고 슬라이스 방지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면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네.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연습생 예. 한번 해보시죠. 요 모양은 어떠세요? 너무 심플하고 좋은데요? 그죠? 네네네. 티타늄이라 깔끔합니다. 진짜, 그리고 진짜 이 비거리가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네네. 공을 빵 쳤는데 나갔는데 나가면서 이 소리도 경쾌함이 있다 보니까 공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많이 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게 되는 아주 정말 훌륭한 채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브리지스톤에서 나온 거 채 중에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연습 스윙 한번 해보시죠. 자, 풀샷 연습 스윙, 연습 스윙. 체중 이동하면서 돌고 체중 하면 풀샷. 그렇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등반까지 가야 돼요. 피니시까지 쭉. 굿.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자, 천천히 어깨 좀 갔다가 피니시까지 체중 이동. 굿. 어떠세요? 이게 맞는 게 딱 쭉 나가는 그런 느낌이 나요. 공 맞을 때 쑥 밀고 예, 나가죠? 네, 네. 와, 지금도 거리도 좋지만 관용성 좋아졌어요. 경쾌함은 어떠세요? 확실히 이게 방향성이 좀 좋아진 것 같고, 그렇죠. 이 느낌이 이제 부드럽게 맞는다는 그런 느낌. 오, 나이스, 나이스. 이동. 굿. 어떠세요? 이 채 너무 좋은데요? 그죠? 네. 이거 진짜 신무기의 무기. 이거는 그러니까요. 사람들한테 알리면 안 돼. 이거는 가만히 있다 클럽 헤드 딱 베끼고 나서 치고 나서 나이스 샷 하고 나면 다시 껴야 돼. 내일 바로 구매할 것 같아요. 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오늘 레슨한 거 이거를 충분히 집 근처에 가서 충분히까지는 아니고 그냥 하루에 한 2, 30분 정도만 해서 한 달만 꾸준히 해주시면 샷의 내용이 거리도 한 2, 30m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봤을 때보다 한 30m 이상 나올 수 있는 거리 효과도 나고 또 골프채를 통해서 비거리와 함께 관용성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요거 당장 내일 제가 그러니까요. 추천합니다. 당장 구입하세요. 제가 오늘 배웠던 거 잘 기억했다가 몸을 만들어서 네. 다시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병욱 위원 모시고 제가 레슨을 해드리는데 물론 원포인트 레슨이라서 지속성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지속성이 있으려면 연습이 충분히 돼야 되고요. 그 연습도 마찬가지야 본인에 맞는 골프클럽도 사실은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비싼 거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나한테 맞는 클럽이 뭔지 그 다음에 요번에 새로 나온 그 티타늄의 그 경쾌한 음과 함께 여러분께서는 이 BX2를 구입하셔도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저희 그 더 골프 인사이트를 더욱 구독해 주시고요. 레슨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정보, 골프장에 관련된 뿐이 아니라 레슨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독을 하시면서 좋은 정보를 가져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지? 네. 너 이게 레슨 내가 형이 얼마나 잘하는데 안 해서 그렇지 너 이게 그냥 항상 이렇게 똑바로 맞춘다는 생각만 했지 이게 스피드 내고 허리 반동을 이용한다는 거를 머릿속에는 있는데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그치. 야,
아, 근데 이 효과가 너무 좋아요. 영구야 오늘 수고 많이 했고 예. 다음에 다음 모임 때 또 뵙겠습니다. 아니 모임 때 너 나한테 연습하러 좀 아,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그래서 네, 3번 네. 받잖아? 일률적으로 나간다. 그리고 이 드라이브 꼭 사라. 꼭 구매할 거고, 다음 목표는 220입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